브리스 레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 시대의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도리스 레싱은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학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작품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시대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스 레싱의 성장 과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며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주한 사회적 제약과 불평등 또한 몸소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도리스 레싱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회 정의,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갈등의 모습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녀의 작품 전반에 녹아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문학 속에 담아내면서도 단순한 주장이나 이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닌 복잡성과 모순을 상세하게 그려내면서 현대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아 2007년도 노벨 문학상, 세계 문학상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세계 문학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도리스 레싱의 생애와 성장 과정, 문학적 특징, 대표 작품, 그리고 세계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그녀의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녀가 살아간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고 그 시대가 남긴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리스 레싱의 삶과 문학 세계를 함께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2007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그녀의 생애는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피치 메이커 음성과 함께 섞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opic is the British writer, Doris Lessing. I'll discuss Lessing's life, works, and themes. Especially, I'll focus on her first novel, The Grass is Singing. 자, 오늘 여러분들께 도리스 레싱의 생애와 그리고 첫 번째 소설 The Grass is Singing, 풀잎은 노래한다에 관한 얘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oris Lessing was born in Persia, where her father was a clerk at the bank. When she was 5, her family moved to a farm in Rhodesia to live a rough life farming corn. Lessing left school at the age of 14 and was self-educated from that point. 레싱은 페르시아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도리스 레싱이 페르시아에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은행 근무하면서 전쟁에 아버지가 참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군 제대하고 오면서
가족 모두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당시에 이름이 로디지아라는 나라였고요. 현재는 그게 이제 짐바브웨로 바뀌었어요. 짐바브웨. 그 짐바브웨로 옮겨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장을 경영을 하는 거죠. 사실 도리스 레싱이 첫 번째 소설을 쓴 것은 이렇게 그 로디지아로 가족들이 처음 5살 때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 5살 꼬마가 보는 그 아프리카에서의 그 생활 경험이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옥수수 재배를 하고 가축을 뭐 기르고 이런 걸 했었었는데 이거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삶이 쉽진 않았던 거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 척박한 그 아프리카에서 삶에 관한 걸 그녀의 첫 소설 이제 그레이스 싱잉에다가 담은 거고 5살 때부터 사실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했다고 치면 그 이전의 기억 그 아주 뭐 3, 4살 때 기억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조리스 레싱은 29살 때 영국으로 건너오긴 했지만 거의 아프리카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거의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어요. Lessing left school at the age of 14. 14살 때 학교 정규 교육은 거기서 받지 못했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왔고 was self-educated from that point. 자, 그래서 14살 때부터는 이제 뭐 타자수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대단한 것은 도리스 레싱이 정규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 대단히 많은 작품들과 사회를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과연 형성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원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영어 원문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Doris Lessing was born in Persia, where her father was a clerk at the bank. When she was 5, her family moved to a farm in Rhodesia to live a rough life farming corn. Lessing left school at the age of 14 and was self-educated from that point.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도리스 레싱의 그 Under My Skin이라고 나와 있어요. Under My Skin 하면은 그 내 피부 아래에서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도리스 레싱이 이 책을 2개의 바이오그래피 본인의 생애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가 그 농장주로 로디지아 지금의 짐바브웨에서 활동했던 거 그리고 옥수수 재배 뭐 가축 재배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담 학교 다니면서의 경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이 언더 마이 스킨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도리스 레싱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실제 판매 부수도 상당했습니다. 도리스 레싱의 젊었을 때 특히 커뮤니스트로서 활동했을 때 모습을 담은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recently commented that unhappy childhood seemed to produce fiction writers. After her first marriage failed, she married again. Her second husband was a German immigrant. He was a central member in the Communist Party. 자, 여기 보시면 그 조리스 레싱의 모습이죠. She recently commented that unhappy childhood seemed to produce fiction writers. 사실은 그 조리스 레싱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든가 개인적인 삶이 굉장히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면 second husband이 있었는데요. 사실 조리스 레싱이 14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에서 그 사회활동이라고 할까요? 되게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했고 또 그 결혼을 실패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스 레싱이 커뮤니스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그 독일 이민자죠. German immigrant. 지금 레싱이라는 이 이름은 독일인의 그 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의 성이고 도리스 레싱이라는 이 이름은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 사람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리시 레싱이 영국으로 이사를 할 때는 이미 이제 두 번의 이혼을 경험을 했고 이 사람과의 아이 피터라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죠. 첫 번째 소설 원고를 들고. 그래서 도리시 레싱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 사실은 소설가로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다양한 풍부한 경험들을 갖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두 번 결혼을 했었고, 그 두 번째 남편이 독일인이었고요. 독일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이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인물이고,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센트럴 멤버였죠. 남편이. 그래서 남편의 두 번째 남편의 성의 이름을 따서 도리스 레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여기 커뮤니스트 파티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 뭐 한국당 그러면 그 당의 이름이 파티 이렇게 커뮤니스트 파티 이렇게 다시 한번 원문 한번 들으시면서 도리스 레싱의 생애에 관해서 한번 가볼게요. 네. She recently commented that unhappy childhood seemed to produce fiction writers. After her first marriage failed, she married again. Her second husband was a German immigrant. He was a central member in the Communist Party. She was a communist for a few years in her 20s. During the post-war years, she became disillusioned with the communist movement. She left her husband in 1949 and came with her son to London, where she has lived as a professional writer ever since. 네, 자,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원문을 또, 네이티브 스피커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한 거는 이 PPT는 제가 다 만든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원문을 읽으면서 실제로 도리스 레싱의 삶의 생애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언어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 영국 소설가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작품을 읽을 때 이런 언어들 어휘들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거든요. 이 사람의 단편 소설에 투룸 19이 있고 그다음에 장편으로 골든 노트북 그다음에 더 그레이시 싱잉 첫 번째 소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소설들을 여러분들 이제 원문으로 읽는 시도를 하실 때 이렇게 영어로 원문, 이 사람 생애에 대해서 원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영어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에 좀 익숙해지도록 제가 리스닝 부분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she was communist for a few years in her 20s. 말씀드렸듯이 14살에 이제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도리스 레싱이 크게 또 활동했던 게 공산당의 활동, 공산당에서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몇 년 동안 공산당 활동을 했었고, 사실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환멸을 느끼죠. 이게 disillusion이라는 말은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그런 면을 봤을 때 disillusion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멸 우리말로는 환멸이라고 표현합니다. disillusion 뭔가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그래서 she left her husband in 1949년에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49년에 이제 런던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들과 앞에서 얘기했죠. 피터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갈 때 where she was lived as a professional writer ever since. 자, ever since 하면 그 이후로 professional writer 전문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도리스 레싱은 아프리카에서 5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태어나기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여러 흑백 차별도 봤을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장에서의 그런 활동하는 거, 어머니가 활동하는 거 그런 거 봤을 거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활동하면서 공산당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의 그 공산당 활동이라는 건 그 흑백의 그 차별과 또 흑인들의 그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부분에서 도리스 레싱은 어떤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했었어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리스 레싱의 그 자서전에서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그 소설이라는 게 본인의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의 소설에 그레이스 이즈 싱잉의 아프리카에서의 삶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리스 레싱의 소설 중에 마르사 퀘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마르사 퀘스트 주인공 이름을 따서 작품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마르사 퀘스트라는 이름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도리스 레싱의 그 20대, 10대, 20대의 삶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도리스 레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런던으로 오면서 프로페셔널 라이터 전문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있는 동안에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어려웠던 시절들이 작가로서의 어떤 큰 모티베이션이 되었다라고 자서전에 이렇게 앞에서 소개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도리스 레싱은 작가로서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또 많은 경험을 했었다는 게 그 작가로서 성공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원문으로 한번 리스닝 하시면서 의미 파악하시고요. 가능한 이런 표현들 익히시면 좋겠어요. She was a communist for a few years in her 20s. During the post-war years, she became disillusioned with the communist movement. She left her husband in 1949 and came with her son to London, where she has lived as a professional writer ever since. She was a communist for a few years in her 20s. During the post-war years, she became disillusioned with the communist movement. She left her husband in 1949 and came with her son to London, where she has lived as a professional writer ever since. 이제 도리스 레싱의 그 할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만든 그 앞에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도리스 레싱의 이러한 모습, 이거 굉장히 20대 때 공산당에서 그 활동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굉장히 성숙한 도리스 레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좀 더 나이가 든 그 도리스 레싱은 그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그 영국 런던 대학에 정말 그 특강 초청 강사로 런던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특강 교수로 이 사회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나오셨고요. 네. 그때 모습이죠. 50대, 60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도리스 레싱의 지금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쭉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가다가 이제 더 할머니가 됐을 때 87세에 노벨문학상을 탔을 때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Lessing's fiction is autobiographical, much of it emerging out of her experiences in Africa. Lessing has written about the injustices of racial inequality, the struggle among opposing elements within an individual's own personality,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 conscience and the collective good. 보시면 레싱의 소설들은 autobiographical. 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 autobiographical 하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서전적인 요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서전적인 요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서 The Grace is Singing이나 또 마르사 퀘스트, 골든 노트북 이런 걸 보면 그 우리 도리스 레싱 이 작가가 글을 쓰는데 얼만큼 고민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utobiograpical이 뭐냐? 자서전적인 요소구나. 이렇게 이런 어휘도 좀 기억하시고요.
Much of it, 자, 대부분이 emerging out of her experience in Africa. 자,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 거의 5살 때부터 29살 때까지니까 거의 뭐 청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그죠? 20대, 30대, 거의 20대 말까지 30 전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거죠. 그 흑백 간의 갈등, 그리고 흑인의 사실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흑인들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식민지 땅을, 자, 흑인들의 땅을 식민지화해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 흑인들의 땅을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흑인들의 그 탄압, 억압, 차별 이런 문제가 어린 레싱의 시각, 도리스 레싱의 시각에서 보여진 거죠. 그런 것들을 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레싱 has written about the injustice of racial inequality. 자, 여기 보시면 레싱은 뭐에 대해서 썼냐? The injustice.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injustice 하면은 뭘까요? 정의가 injustice예요. 그렇죠? injustice. 그런데 justice가 정의잖아요. 그러면 injustice는 뭐겠어요? 예, injustice는 불합리한,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racial은 인종적인 거죠. 인종의 어떤 거, inequality. 자, equality는 평등함입니다. 여기다가 in을 붙이면 inequality는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inequality는 불평등, 뭐에 대해서? 인종적 불평등, 그렇죠? 인종 갈등의 그 불평등의 부당함, 이런 거에서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레싱은 무엇에 대해서 썼나 한번 또 보시겠어요? 레싱은 어떤 걸 썼냐면 the struggle은 갈등, 분쟁 이런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 among opposing elements, oppose는 뭐뭐에 대해서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opposing element 하면 반대 요소죠. 뭐에 대한 반대 요소? Within an individual은 개인이죠. 개인인데 그 개인 각각의 자신의 personality. 자, personality는 성격, 성품 이런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The struggle among opposing elements with an individual personality. 자, 각각의 개인들이 갈등하는 내부적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쟁 and 또 있어요. 어떤 거? conflict. 자, struggle, conflict도 역시 갈등 이겁니다. 여기서는 between 바로 나와지죠. 뭐에 대한 갈등이냐? between. 자, 여기 보면 the individual conscience and 여러분 between이 나오면 항상 and가 같이 짝꿍인 거 아시죠? 예. individual conscience 하면은 개인적 양심, 그렇죠? The collective good. 자, collective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집단입니다. 그룹이라고 할까요? collective는 individual과는 반대되는 거죠. individual은 개인적 양심과 집단, 말하자면 그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뤄야 되고 개인과 개인이 조화를 이뤄야지 사회는 잘 굴러갑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conflict, 그 다음에 개인에 있어서의 반대되는 요소들의 struggle은 투쟁, 싸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racial inequality,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정의롭지 못함, 이런 것들을 레싱은 작품에서 담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레싱의 소설은 주로 autobiographical, 자서전적인 요소가 많고 그녀의 아프리카에서의 생활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묻어나 있다. 이렇게 정리되고 두 번째 레싱의 작품은 인종의 불평등함에 대한 부정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과의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 사이에서의 그 반대되는 요소들, 갈등이 있겠죠. 다들 같을 수 없으니 그런 요소들에 대한 갈등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도리스 레싱의 작품 세계를 지금 본 건데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여기 어떤 사랑 이야기라든가 여기에 지금 러브 스토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이 레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리스닝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Lessing's fiction is autobiographical, much of it emerging out of her experiences in Africa. Lessing has written about the injustices of racial inequality, the struggle among opposing elements within an individual's own personality,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 conscience and the collective good. Once again. Lessing's fiction is autobiographical, much of it emerging out of her experiences in Africa. Lessing has written about the injustices of racial inequality, the struggle among opposing elements within an individual's own personality,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 conscience and the collective good.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보신 것은 앞에서 지금 레싱의 생애적인 부분, 작가로서의 레싱의 그런 생애적인 부분을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여성인데 영국에서 영국 작가로서 활동하고 이렇게 노벨문학상도 탔고 여성으로서는 13번째 그리고 레싱의 자서전도 이제 2편이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다양한 경험과 함께 그 작품 속에 담겨진 그 레싱의 그 작품 세계 이런 것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레싱은 어떤 작품에 어떻게 썼는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함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레싱의 그 작품들에 관한 얘기를 연도별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싱은 정말 상당히 많은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지금 1950년, 1949년도에 런던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활동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0년, 52년, 54년, 58년 이렇게 작품 활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거의 80세가 넘어서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좀 작품 세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연도별로 어떤 또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